네, 인천의료원에서 격리 치료 중인 국내 첫 번째 원숭이 두창 감염 환자의 건강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내일부터 환자 치료를 맡은 의료진에 대한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을 시행하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원숭이 두창 감염 환자 인천의료원에서 6일째 치료 중인데 다행히 좀 나아진다고 하잖아요. 자세히는 몰라도 지금 이 환자는 그럼 어떤 증상이 있었고 어느 상황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호전됐다고 평가하는 겁니까? 일단 이분이 독일에 체류하다가 귀국을 했는데요. 독일에 체류할 시에 18일부터 이미 미열이라든지 이런 전신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입국 시에는 이미 피부병변이 있었고요. 22일 날 확진은 받았지만 실제로 인천 의료원에 이송이 돼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예. 이 발진인 경우에 있어서도 전신으로 퍼지지는 않았었고요. 뭐 지금 거의 완치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뭐 아직 네. 시간이 좀 짧아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격리 치료를 해서 이 방역 당국자와 아마 의논을 해서 퇴원 일시는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 딱지가 완전히 떨어지고 완전히 아물어야만 전염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며칠 더 지켜보면서 아마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걸렸을 때 그런 감염력보다는 확실히 좀 낫다고 보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뭐 거의 초기에는 감염이 안 될 정도로 무증상에서의 조용한 전파는 없는 대신에 사실은 이 코로나가 아닌 이 원숭이 두창에서의 조용한 전파라는 의미는 본인도 모르는 위치에 이 병변이 있음으로 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키는 이런 조용한 전파는 가능하겠습니다만 네. 일단 발열이라든지 혹은 발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되면 바로 알 수는 있고 예. 그렇게 증상이 나타난 시기부터는 전염력이 생기게 되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이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대상은 희망하는 의료진에 한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희망하는 의료진인데 아마 이게 좀 부작용 사례도 많고 또 네. 금기 사항도 많아서 뭐 피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뭐 아토피라든지 습진이라든지 피부염이라든지 혹은 건선 같은 경우 또 좀 면역이 약화되어 있는 환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네. 부작용 사례도 천연두란 질병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에 비해서 이 예방접종의 부작용 사례는 좀 적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원숭이 예. 두창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득보다는 부작용 사례가 훨씬 더 크다고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이것이 코로나19 백신하고 완전히 달라서요. 예. 코로나19 백신은 살아있는 백신은 없거든요. 우리 몸에서 증식할 수 있는 게 없는 대신에 예. 이 두창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천연두로 개발이 된 백신들은 1세대, 2세대까지는 우리 몸 안에서 증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증식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건 감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백신 스트레인이라 할지라도 감염력이 있기 때문에 면역 약화 환자라든지 임신부라든지 또는 신생아 같은 데 감염되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예. 또 부작용 사례도 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또 우리가 지금 개발해 놓고서는 비축해 놓은 것이지 실제로 수십 년간 사용하지는 않은 것이거든요. 10년 이상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과연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이 2세대 백신을 좀 사용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3세대 백신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인데 3세대 백신이라 하면 뭐 바이러스 자체도 백지니아 바이러스 앙카라주라는 것으로 만들었고 우리 몸 안에서 증식을 하지 않습니다. 예. 또 이 도입 방법, 주사 방법도 뭐 피하 주사 2회 정도인데 지금 접촉 후에 4일 안에만 접종받으면은 이 증상을 나타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링 백시네이션이라고 그래갖고 포위 접종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 수급이 좀 딸려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들어오지를 않아서 접종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시급히 도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3세대 백신은 이제 7월 달에 500명 분은 들어온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3세대 백신이 아니고 그건 치료제입니다. 치료제구나. 테크비리마트라고 예, 예. 그건 500명분 들어오는데 그건 7월 달에 들어오는데 사실은 그게 그거보다 아니군요. 급한 것이 네. 진네오스라고 이 3세대 백신이 덴마크의 바바리안 노르디그라는 회사에서 생산하고 실제로 미국, 유럽, 카나다 등에서 승인은 받은 상태인데 예. 이 수급이 딸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도입을 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라 아직 계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아직 구체적인 일시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게 예전에 만화 앞부분에 막
경고성 호환마마 호환마마, 그렇죠. 나왔잖아요. 예, 예. 호환마마 천연두랑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같지는 않은데 예. 뭐 거의 뭐 형제간이라고 볼 수 아, 있겠죠. 그래요? 예, 거의 교차 면역을 이룰 수 있는 예. 오르소폭스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자체는 뭐 거의 같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 천연두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원숭이 두창에도 예방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천연두라는 것도 사실은 천연두 바이러스를 가지고 생백신을 만든 건 아닙니다. 네. 예, 소에서 나온 뭐 원래 기원은 좀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백시니아 바이러스라는 걸 가지고서 예방 접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종류로 천연두 예방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 원숭이 두창에도 어느 정도 면역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생까지는 천연두 백신을 맞았다면서요? 그 이후엔 안 맞았고. 보통 일반적으로 3번 정도 맞았거든요. 예. 2개월에서 6개월, 5살, 12살 이렇게 3번 맞았는데 아. 1978년생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한 번밖에 안 맞았겠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렇지만 일단 이것이 DNA 백신이고 거의 뭐 접종을 완료하면 평생 면역이 가는 이런 아, 그래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천연두가 사실은 박멸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1980년에 박멸이 됐고 1978년까지만 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접종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밝힌 입장을 보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 계획은 지금으로서는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방법을 좀 잘 인지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백신들이라는 것은 원숭이 두창에 대한 백신이 아닙니다. 아. 천연두의 생물태를 위해서 비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나라에도 3,500만 명분 정도 비축돼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 사실은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 질병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접종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상황이죠. 네. 뭐 지금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3세대 백신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도 사실은 천연두 백신으로 개발되었는데 원숭이 두창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걸 아. 그런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승인을 받은 것이고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것은 전파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즉 감염 경로 자체가 밀접 접촉이 아니면 감염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호흡기 비말을 통한 감염 이런 우리 코로나19일 때는 무증상 잠복기에도 서로 감염이 되면서 조용한 전파가 일어나서 통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이 원숭이 두창인 경우에 있어서는 호흡기 비말로의 감염은 굉장히 어렵고요. 실제로는 밀접한 접촉, 그러니까 살이 거의 붙은 살이 접촉을 말하는 붙은 접촉이라 네. 할지라도 사실은 감염이 안 됩니다. 아, 살이 그렇군요. 붙으면서도 어느 정도 상처가 있거나 혹은 점막으로 아. 들어가야만 감염이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유행 양상이 성접촉이 주로 되는 이유가 그 성적인 접촉에 의한 성병이 아니라 네. 성적인 접촉에 의한 밀접 접촉이 심각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감염되는 상황이어서 이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같은 경우는 우리 방역 수칙에 실내에서의 마스크는 지금 아직도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실외에서는 50인 이상 모임에서 마스크를 쓰게 되어 있는데 뭐 해외의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마스크 잘 쓰고 또 여러 가지 간접 접촉들을 막기 위해서 손 잘 씻고 그다음에 사람과의 접촉을 특히 좀 밀접한 접촉들은 많이 피하시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야생동물을 매개로 해서 감염될 가능성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뭐 희귀한 동물을 접촉한다든지 또는 섭취한다든지 하는 일을 자제하신다면은 큰 문제 없이 해외여행을 마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혹시나 모를 증상 발현을 위해서 20일 입국한 후 21일까지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잘 관찰을 해서 혹시라도 열이 난 다음에 발진이 생기면 뭐 그 수두건 뭐건 상관없이 일단 보건당국에 신고를 하고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우린 5개 나라에서 우리도 들어오는 그 입국자에 대해서 그 좀 온도를 37.5도에서 발열 기준을 37.3도, 0.2도로 낮춘 거거든요. 그만큼 낮춘 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글쎄 뭐 그 효과는 거의 미미할 거라고는 보이지만 예. 일단 강화했다는 것은 맞죠. 우리 첫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도 발열이 있었지만 37도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37.3도라는 것도 사실 상당히 미열에 가까운데 그러네요. 열이 안 나는 환자들도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발열, 두통, 뭐 건태감, 뭐 임파절 부종이라든지 이 다양한 증상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발진이 나타나면서 소포, 농포, 가피, 딱지가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 풍토병 지역인 아프리카에서는 그랬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는 이런 전조 증상 없이 바로 발진이 나타난다든지
또 그 발진이 나타나는 위치도 뭐 얼굴이라든지 우리가 보이는 부분이 아닌 항문 근처에 민감한 부분에만 생기게 되면 본인도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촉을 했을 때에는 감염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역시 혹시 모를 감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잘 본인이 관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이 원숭이 두창이 비상 사태를 발령할 수준인가라고 했을 때 세계보건기구에서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은 했는데 또 몇 주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이 비상 사태 선포라는 것의 기준이나 척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뭐 4가지 카테고리 안에 2가지 정도 이상 되면은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지난번 코로나 때 좀 늦게 발령을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좀 비난을 많이 맞았었거든요.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은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경우, 우리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두 번째가 국가 간 전파 위험이 큰 경우, 이거는 사실 전파 위험은 상당히 있거든요. 이례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경우, 우리가 예상도 못했고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전파 감염 경로도 그렇고 또 증상도 그렇고. 그래서 2가지가 만족이 됐어요. 네 번째로는 국제무역이나 교통을 제한할 위험이 큰 경우, 이 중에서 2개를 만족하면 선포하게 되는데 실제는 뭐 권고 수준으로 선포하는 것인데 저는 뭐 선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선제적인 조치로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이 상황이 뭐 3,000명 이상 감염은 되고 있지만 한 달 넘어 지금 한 7주에 걸쳐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는 절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리고 감염 그 경로를 봐서도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전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파라고는 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우려할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보도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최근에 들어서 조금 더 그 전파 속도가 빨라졌다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세계적으로도 지금 3,200명 이상이 그 발병 환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게 그전에는 굉장히 없었다가 갑자기 요새 왜 이렇게 요새 많이 발견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원숭이 두창이라는 바이러스가 좀 변이가 된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전에는 사실 거의 없었던 것도 맞습니다. 네네. 아프리카에서 풍토병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은 영국에서 5월 7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7일입니다.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한 7주 정도에 3,600명 정도가 발생은 했지만 전체적인 숫자 자체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3,600명이라는 것은 이 숫자가 사실은 급하게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그 숫자 자체가 그렇게 큰 숫자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커브 자체가 약간 빨라졌다는 정도인 것인데 이것이 변이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있습니다. 2017년에 나이지리아, 즉 서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서 한 240명 정도가 집단 발생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의 바이러스들이 사실은 변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그 바이러스들이 유럽으로 옮겨왔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최근에 온 것이 아니라 2018년부터 감염이 시작됐다는 보고들도 있거든요. 뭐 아직 다 추측이긴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변이들이 사실은 D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변이 자체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데 상당히 좀 변이가 많이 일어났고 이 변이들이 과연 지금의 증상이라든지 전파력 또 사람 간의 감염, 지금 풍토병일 때에는 사람 간의 감염은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주로 설치류라든지 이런 접촉에 의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뭐 남성 동성애자 또는 그 양성애자의 파트너 이런 경우에 감염이 되는 제한적인 감염이긴 하지만 주된 감염 경로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염 경로로 바뀐 것은 굉장히 우려할 만한 부분이고 좀 바이러스 자체가 좀 변이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원숭이 두창이 의심되는 상황인지를 인지하고 또 빠르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바로 대처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막막하죠. 코로나를 생각하면 언제 걸릴지 모르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발생을 전 세계적으로 보면 5월 7일 정도였고 사실은 잠복기가 최장 21일이나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첫 환자가 생겼지만 우리나라 지역사회에 무증상 감염으로 잠복기에 있는 환자들이 뭐 없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해외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이랑 접촉을 했든가 혹은 해외여행을 갔다 온 이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 어떤 증상을 나타낸다면은 지금은 긴장하고서 아마 진단을 받고 보건소에 신고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환자도 방역 당국에서 30대 남성이라고 밝히는 바람에
이 댓글에 전부 그 사람 남성 동성애자라는 거 이런 그쵸. 사회적인 낙인을 찍는 부분이 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사회적인 낙인을 찍는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도 어떻게 말을 해요? 예. 병원에 가기가 꺼려지고서 예. 나는 동성애자라고 하면 커밍아웃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네. 사실은 그러면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질병은 성인들 사이에서 지금 많이 감염되고 남성들에서 많이 감염되지만 절대로 이게 성적인 어떤 취향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밀접 접촉을 했냐 안 했냐에 전염 감염 경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사회적인 낙인을 찍는 것은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